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 완공 단계에 이른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완공 단계에 이른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최룡해 동지, 황병서 동지, 마온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을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과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 지난 7월 1일 몸소 건설장에 찾아오셔 주신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과학자 살림집 건설이 완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1개 호동의 과학자 살림집 건설에서 마식령 속도가 발휘되어 현재 공사 실적은 평균 85%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살림집들의 외벽 타일 붙이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편의봉사 시설들에 대한 공사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구획 정리도 전반적인 총 공사량의 80%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외벽 타일 붙이기가 완전히 끝난 17호동 살림집을 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외벽에 타일을 구색이 맞으면서도 건축물의 모양새에 따라 베란다와 현관들의 구획이 뚜렷하게 색조화를 잘하여 붙이니 정말 보기 좋다고 멋쟁이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현장 주의부 일꾼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17호동 1층 1호와 2호 살림집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내부 시공 청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시면서 벽지 색깔과 매 방들에 놓을 침대, 책상, 소파 등 가구들에 대해서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며 보아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엌 세면장을 돌아보시면서 마감 건재를 좋은 것으로 쓰면서도 시공을 잘했다고 하셨고 벽지를 살림집의 특성에 맞게 색깔을 잘 선정하여 붙여주라고 이르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구들을 잘 만들었다고 취하시면서 과학자 살림집들의 더 좋은 가구들을 놓아주기 위해 가구 생산 단위들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집들이를 할 때 과학자들이 개인 비품과 애용하는 살림 도구만 가지고 올 수 있게 모든 조건을 충분히 완벽하게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살림집들이 설계도 잘 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마음에 든다고 깨끗하고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을 돌아보신 후 건설을 마무리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 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시공에서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 단위들에서 맡은 구획안의 하부망과 관련한 여러 지표들에 대한 공사를 끝낸 데 맞게 나무 심기, 잔디밭 조성 등 원림 녹화 사업과 걸음길 포장 공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살림집 지구와 공공건물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교, 유치원, 병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편의봉사시설들에 대한 건설 진척 종령을 요약하시고 건설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번에도 이야기하였지만 과학자 살림집 지구가 주택지구 꾸리기에서 표본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살림집 건설은 당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대상인 것만큼 화손손존 화손손동을 계속 힘있게 벌여 건설자들을 위훈회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에 필요한 자재 보장을 맡은 연관 단위들에서 자재 보장 속도이자 공사 속도라는 것을 명심하고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계획된 자재들을 제때 보장하여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어김없이 내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과학자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의 투쟁으로 하여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과학자 살림집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하게 훌륭히 완공할 때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전체의 건설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하고 있는 평양체육관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새로 개건하고 있는 평양체육관을 돌아보셨습니다. 최룡해 동지, 황병소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을 현지에서 평양체육관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1973년 4월에 준공된 평양체육관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고 있습니다. 보통강만이 자리잡고 있는 현대적인 종합체육시설인 평양체육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 국제 경기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고 나라의 체육 발전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 단련에 적극 이바지해온 평양체육관을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킬 것을 발기하시고 개건 보수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평양체육관을 현대적인 종합체육관으로 전면시킬 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하나의 큰 대상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개건보수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평양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개건보수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이 개건보수를 시작한 지 5개월도 못 되는 사이에 6,1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경기장 홀 및 선수훈련실의 바르케트 깔기를 전부 끝냈으며 모든 공사를 90% 개선해서 다그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를 비롯한 행사를 할 때에는 주석단으로 이용하고 체육경기 시에는 관람석으로 쓰고 있는 무대를 더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장 홀과 관람석을 보시고 개건 보수에서 중요한 것은 체육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이것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로 도모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득점과 경기 실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실내에 대형 전광판을 측면뿐만 아니라 사면 처리된 전광판을 경기홀 전정 중간 부분에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컴퓨터로 조종하는 전광판 운영 프로그램도 우리식으로 잘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 경기와 행사를 할 때 실내 조도가 서로 달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체육관에 이중 조도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기장 홀에 깔아놓은 바닥재를 보시고 멋있다고 완전히 떼뽀시를 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정을 보시며 평양체육관의 내외부를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데 맞게 옳은 방법들을 찾아 보기에도 좋고 문화성이 있게 천정 처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관에 대형 시계를 특색 있게 설치하고 방음 장치를 잘하며 관람석 의자도 제일 좋은 곳으로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체육관은 역사가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시면서 기준을 높이 세우고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 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평양체육관 개건보수공사에 동원된 건설자들과 해당 부문 일꾼들이 공화국 창건 65돌까지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적도기내 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오비양 르게마 무바소고 대통령이 5일 적도기내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 단장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국제 김종일 상을 적도기내 공화국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행사가 5일 대통령 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오비양 르게마 무바소고 대통령과 알포선 느스베 모케이 사회 및 인권 담당 제2부수상, 알레한드로 에브나 어워노 아상고노 대통령부 사절 담당 국무상, 아넬 마시에 미부이 대통령부 국회 관계 및 법률 문제 담당 국무상, 브라울리오 누꼬고 아베게 대통령부 민사 관방실 담당 국무상, 정부 상들, 대통령부 각 분야 담당 고문들, 리토랄주 장관, 대륙 담당 성기관 대표들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과 출판 보도기 인사들, 지오니혼 국제 김종일상 리사회 리사 일행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과 적도기내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지오니혼 리사가 국제 김종일 상을 오비양 르게마 무바소고 대통령에게 수여할 때 위한 상 리사회 결정과 상장 내용을 소개하고 상장과 컵, 금메달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이후 지오니혼 리사와 김기남 동지의 축하 연설에 이어 대통령의 답례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비양 르게마 무바소고 적도기내 공화국 대통령이 5일 대통령 궁전에서 의일에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습니다. 지오니혼 국제 김종일상 리사회 리사 일행과 알레한드로 에브나 어워노 아상고노 대통령부 사절 담당 국무상, 적도기내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오비양 르게마 무바소고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석상에서 김기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의하는 김종훈과 각기 자신의 가장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하면서 국제 김종일 상을 수여받게 된 것은 자신뿐 아니라 적도기내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으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김종일 상 리사회에서는 국제 김종일 상 수여 행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5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오비양 르게마 무바소고 대통령과 알포선 느스베 모케이 사회 및 인권 담당 제2부수상을 비롯해서 국제 김종일상 수여 행사에 참가한 고위 인사들과 지오니혼 국제 김종일상 리사회 리사 일행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과 적도기내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오비양 르게마 무바소고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오비앙 느게마 무바소고 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희천발전소 2단계 건설에 떨쳐나선 금야강 수력발전 건설 사업조조단에서 마식령 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며 희천사업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이거 요단에서는 현장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세멘트와 헌석을 비롯한 자재들을 선행시켜 매일 작업 과제를 150% 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특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동구역 어류 남새소문협동농장에서 키나든 과일나무모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육성한 키나든 살구 추리 복숭아나무는 똘기나무를 족구로 해서 이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 키나든 복숭아 추리나무는 족구로에 직접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키나든 살구나무는 족구로에다 중간 족구를 넣어서 품종을 접하는 방법으로 이제 육성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심어서 이제 그 이듬해 붙은 열매를 딸 수 있게 수확기가 빠르고, 또 이제 보다시피 이 해마다 열매가 이제 많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당 수확고에서 지난해 시기보다 4배 이상 이제 수확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적으로 이제 마련됐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키나준 품종의 그 과일나무들을 여러 정보 심었습니다. 많지 않은 면적에 밀식 재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한 정보에 그저 키나준 과일나무들은 키 큰 과일나무들에 비해서 600~700그루 더 들어가서 이제 많은 실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연구 완성한 수많은 과일나무들을 먼 나라에 포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보에 달하는 면적의 재배장을 꾸려놓고 지금 이렇게 많은 나무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심은 좁그루들인데 현재 지금 시기에 맞게끔 조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온 나라에 보내주게 되는데 9해부터 과일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봉 화력발전소에서 온실 남새를 많이 생산해서 정업원들의 후방 사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원래 바람이 세고 냉해가 심하여 지난 기간 남새가 잘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소는 이렇게 방막식 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우리 지방이 hun한 니탄으로 후미산 비료를 비롯한 유기질 비료를 내어 산모작을 하니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평안북도 도서관이 대중과학기술 보급기지로 훌륭히 건설됐습니다. 우리 평안북도 도서관은 1층에 원격 강의실과 컴퓨터 강의실, 그다음에 정보 강의실이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원격 강의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대학 습단과 김일성종합대학에 연결돼서 과학기술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2층에는 대출소고들이 꾸준히 갖춰져 있습니다. 3층에는 100여석이 열람실이 꾸려져서 도내 과학자 기술자뿐 아니라 대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함흥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함흥문화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또 8월 3일 인민소품 전시회는 시군구역 공장겹술 10여 개의 단위가 참가해서 1000여 종의 2만여 점이 소비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지난해보다 1.5배로 장성한 것으로 됩니다. 특히 이번에 단천시에서 출품한 오지독이라든가 정평군에서 출품한 절임단지라든가 지방의 원료 자재를 이용한 수많은 소품들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신의주 의학전문학교에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먼저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종령이 전달된 다음 신의주 의학전문학교에 표창장과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호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앞으로도 당의 교육 방침을 관철해 나아가는 데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교리를 다졌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에 관한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제민용항공기구 총회에 대만을 옵서버의 자격으로 참가시킬 때 대한 국회의 법안에 수표한 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 법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 커뮤니케 원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으로서 중국은 이를 견고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애국용량 조직인 히즈볼라후 총비서 쉐이크 하산 나스랄라후가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 연설에서 서방과 이스라엘 사이의 공모 결탁 책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히즈볼라후를 테러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리기로 한 유럽 동맹의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종하에 조작된 것이라고 까발키고 유럽 동맹은 지금 레바논을 침공하려는 이스라엘과 공모하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흘러드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대체로 흐리면서 매우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강한 대기 불안정이 조성되면서 17시부터 17시 55분 사이에 운전에서 80mm, 17시 20분부터 18시 사이에 용별에서 30mm의 폭우가 내렸으며 온성에서는 초당 15m의 센 바람이 불면서 직경 15mm 정도의 우박도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방에 낮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8일 목요일 음력으로 7월 초이틀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흘러드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황해남북도의 해안 지역에서 새벽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기상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평안남도의 북부 지역과 평안북도, 자강도 지방에서 40 내지 70mm, 부분적으로 150mm 이상의 우레를 동반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농촌경리와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폭우와 벼락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안개가 끼었다가 흐려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